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것은 송편인데요. 송편도 지난번에 찹쌀영단처럼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올해 떡제조 기능사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론 시험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송편은 아마 떡제조 기능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속을 채워서 모양을 예쁘게 빚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찢어지는 시간 자체도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만드셔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송편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이 송편에 소로 사용이 되는 콩을 먼저 삶는 일인데요. 원래 가을에 나오는 풋콩 같은 경우에는 삶지 않고 그냥 쪄도 익지만 지금은 그런 풋콩이 나올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서리태, 검은 콩을 불려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금 콩이 익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콩을 찌거나 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서리태를 삶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 과정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리태를 삶으실 때는 냄비에다 물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준비를 하지는 마시고 콩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양이면 됩니다. 물의 양이 너무 적게 되면은 아마 삶는 중간에 물이 없어져서 콩이 타버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나치게 물이 많게 되면은 물로 이 콩의 맛과 이 예쁜 색소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콩을 완전히 익은 상태로 삶아졌을 때쯤 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정도가 적당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을 켜보겠는데요. 자,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콩이 익어가겠죠. 자, 물이 끓기 시작하고 15분 정도로 삶아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이때 센 불로 하지 마시고 끓기 시작하면은 불은 좀 약하게 줄여서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삶아진 콩은 체에 받쳐서 남은 물기를 제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콩을 삶으실 때 약간의 소금을 첨가를 해주시면은 콩이 더 맛있게 삶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 15분 정도를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을 삶은 지 15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을 이제 그만 삶고 체에다가 받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물은 이렇게 받쳐서 콩이 좀 수분에서 촉촉한 느낌이 좀 마르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을 식혀서 준비를 해 두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쌀가루 반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맵쌀가루는 우리가 체에다 한번 내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체에 내릴 때는 이렇게 큰 볼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조금 힘이 가해지니까 그릇이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럴 때는 바닥에 이렇게 젖은 행주를 깔아 놓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떡 제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중간체입니다. 자, 이 중간체를 이 사이에다 놨을 때 이 중간체가 걸쳐지는 정도의 크기의 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볼들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자, 이렇게 준비된 맵쌀가루, 자, 여기다가 소금을 섞어 줄 건데요. 자, 이 맵쌀가루는 200g을 계량을 했습니다. 저울에다가 220g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200g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금은 여기에 2g, 자, 200g에 1%의 소금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맵쌀가루를 체에다가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쌀가루의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그냥 툭툭 쳐서는 많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내려주도록 하세요. 자,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위에 거칠게 남는 가루까지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충분히 손으로 내릴 수 있을 만큼 잘 문질러서 내려주시고, 남은 찌꺼기는 한 곳에다가 모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에다 내린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서 익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송편에 맵쌀가루는 200g 정도 양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은 이 물이 끓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겠죠. 적당량의 물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을 지금 뭐 한 컵 정도만 일단 끓였습니다. 팔팔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물이 지금 방금 팔팔 끓은 상태겠죠? 자, 이것을 조금 떠서 바로 붓지 마시고 이 뜨거운 물 한 큰술 한 큰술마다 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반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이 끓는 물을 2큰술을 먼저 넣어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숟가락으로 먼저 저어주세요. 손에 익반죽은 굉장히 많이 이제 점성이 생겨가지고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일단은 숟가락으로 쓱쓱 문지르듯이 반죽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죽은 이렇게 좀 큰 그릇을 이용을 하시면은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했는데 지금 보기에도 어때요? 반죽이 물론 이 맵쌀가루가 물에다가 담가서 불려서 빻은 쌀이기 때문에 자체의 수분이 남아있어서 그냥 뭉쳐도 뭉쳐지는데요. 자, 어떤 상태의 맵쌀가루냐에 따라서 물의 양은 많이 차이가 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어때요? 송편을 한 만큼 충분히 뭉쳐지진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큰술째 물이 들어갔고요. 1큰술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일단은 4큰술의 물을 넣었는데요. 저는 오늘 4큰술이 들어갈지 5큰술이 들어갈지 그 이상이 들어갈지 아직 반죽을 좀 더 해봐야 돼요. 맵쌀가루를 얼마큼 물을 빼서 빻은 것인지, 또 언제 빻아놓은 것인지, 또는 냉동실에 얼마나 오래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는 양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의 양을 뭐 2큰술, 3큰술, 4큰술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반죽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서 반죽의 감각을 손으로 느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4큰술의 물을 넣었는데도 아직 반죽이 완전히 뭉쳐지지 않습니다. 1큰술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송편 반죽을 끓는 물이 아닌 찬물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송편을 빚을 때 굉장히 잘 갈라지게 돼요. 송편을 예쁘게 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팔팔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주시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 손에서 느끼는 질감은 비교적 촉촉하면서 갈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느낌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촬영놀이 했을 때의 느낌하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반죽이 지른지 된지 잘 된 반죽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반죽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자, 굴려보세요. 자, 조금 치대서 동글동글 굴렸을 때 반죽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잘된 반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갈라지지 않죠? 반죽이 잘 됐으니까 자, 이걸 송편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자, 비닐봉지 또는 젖은 면보에 감싸서 공기를 차단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편을 한번 빚어보도록 할까요? 이 반죽은 이렇게 치대 놓고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대서 바로 송편을 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떡제조 기능사에 나오는 송편의 개수는 총 12개입니다. 12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200g의 송편 반죽을, 맵쌀가루 반죽을 200g을 가지고 반죽을 했을 때 이거를 완성을 한 반죽을 12등분을 했더니 송편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제시하는 송편의 크기는 가로가 5cm, 높이가 3cm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추시려면은 12등분은 조금 양이 많은 편이고요. 14등분을 했을 때 저는 아주 딱 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4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12개만 만드시는 것보다는 2개 정도를 더 여유분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혹시라도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들은 빼고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반죽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등분을 하시려면은 무게를 직접 재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 무게를 쟀더니 지금 260g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등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절반 정도로 나눠서 130g, 260의 절반이니까
130g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6g, 137g 정도가 나왔는데요. 조금만 떼서 130g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일단 두 덩어리로 떡반죽을 나눠놨고요. 자, 이 떡반죽을 가래떡처럼 길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만 지나게 되면 떡반죽이 금방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시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힘을 가해서 떡반죽을 길게 가래떡 모양처럼 늘려주세요. 자, 이때 떡의 굵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떡반죽의 굵기가 왼쪽, 오른쪽 똑같은 굵기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 반죽을 총 14등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한 개 정도를 한 7등분 정도를 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등분을 해보겠는데요. 자, 한 4분의 3 지점에다가 살짝 대주고요. 3번, 4번, 5, 6, 7번.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도록 금을 일단 구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하나 무게를 재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의 무게를 쟀을 때 보통 한 18g 정도 양이 나오면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딱 18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반죽의 무게를 재서 하시면은 더 정확한 사이즈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분을 일단 하신 상태에서 바로 떡을 빚지 마시고요. 이 반죽이 또 마를 수가 있으니까 봉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마르는 것을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을 한번 이제 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반죽은 아까 굉장히 차지게 잘 완성이 됐지만 잠깐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금방 이 반죽은 말라버려요. 그래서 약간 표면이 갈라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살짝 이렇게 묻혀주셔도 됩니다. 묻혀서 반죽의 표면이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자, 이렇게 몇 번 더 주물러 주시면은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지고 촉촉한 반죽이 완성이 되죠. 물을 너무 많이 묻히시면은 안 돼요. 굉장히 또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다시 자, 이렇게 빚어 주시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반죽을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굴리듯이 모양을 그릇 모양처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릇 모양의 반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다가 오늘 준비한 송편의 소를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콩을 몇 개 정도 넣는 게 알맞을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이즈를 맞추려면은 이 콩의 개수가 5개를 넣었을 때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적게 넣게 되면은 사이즈가 안 나올 것이고 또 속이 제대로 차져 있지가 않겠죠.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자칫하면은 콩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송편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개수를 그냥 5개씩 세 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송편의 소를 살살 이 콩 위로 끌어올리듯이 아무려 주세요. 이때 살짝 갈라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려 준 상태에서 손으로 자, 양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꾹꾹 눌러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콩과 그 다음에 이 맵쌀가루 반죽이 서로 완전히 밀착이 돼서 나중에 완성이 된 떡을 씹었을 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식감이 좋은 그런 송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굴려주시는데 이때는 소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세게 굴리시면은 이 소가 또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너무 손바닥에 가운데서 하면 손바닥이 폭파해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쪽 끝부분 또는 이 손의 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살 굴려주시고요. 송편은 약간 갸름하게 타원형으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죽을 동그랗게 빚다가 이번에는 자, 이렇게 살살 타원형으로 대추처럼 자, 이렇게 타원형이 되게끔 빚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폭의 길이가 5cm, 송편 사이즈가 5cm라고 5cm를 딱 맞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빚는 동안에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찌는 동안에 송편이 약간 더 커지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갸름한 타원형 모양의 송편 반죽이 만들어지면 자, 이때부터 이제 송편의 모양을 예쁘게 빚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손가락 3개를 이용을 하세요.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한 손의 엄지 또 다른 손의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손가락 3개를 모아서 가장자리 부분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뾰족하게.
뾰족하게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송편의 귀를 만들어 갑니다. 자, 송편의 귀를, 자, 적당한 힘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꼭 눌러서 끝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 끝부분이 아주 선명한 모양의 송편이 만들어지겠죠. 이 송편의 귀는 생각보다 날렵하게 세우시는 게 나중에 쪄서 완성을 했을 때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개 모양의 송편 또는 반달 모양의 송편이 완성이 됐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반달 모양의 송편인데요. 보통 보는 강원도의 송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바닥 자국을 이렇게 손가락 자국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송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송편의 모양을 통일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송편을 아랫부분을 약간 살짝 눌러주시면은, 자, 이게 나중에 담을 때요, 송편이 굴러다니지 않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부분을 살짝 눌러서 송편이 딱 주저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담을 때 예쁘게 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모두 14개의 송편을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14개째 송편인데요. 14개 정도째 송편을 빚다 보면은 가루가 많이 말라 있게 돼요. 이때는 물을 좀 더 조절을 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농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더 많이 치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송편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편의 개수는 총 12개지만 반죽의 양은 1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굳이 14개를 만들 필요가 없이 12개만 만드시고 2개의 반죽은 그냥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콩을 마지막 5개를 넣어서 또 마지막으로 빚어보도록 할게요. 자, 꼭꼭 아무려 주신 다음에 손으로, 자, 양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공기를 빼실 때 너무 세게 주무르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빚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불려서, 자, 대추 모양처럼 타원형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꾹 눌러서 가장자리 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송편의 귀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송편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하는 중간에 이렇게 젖은 면포자기를 덮어놨는데요. 이 송편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근데 마르게 되면 특히 송편의 귀 부분이 벌어져가지고 보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중간중간에 마르지 않도록 젖은 면포자기를 덮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저는 14개의 송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송편을 한번 찌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송편이 빚어지고 있는 동안에, 자, 이 물통에다가 물을 올려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물의 양은 전체적으로 너무 적게 하게 되면은 20분이나 쪄지는 동안에 물이 다 쫄아버리겠죠.
너무 많게 되면은 물이 위로 역류가 돼가지고 송편의 밑부분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물통의 한 절반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절반 정도의 물통에 물을 담아주시고, 자, 물이 빨리 끓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찜기의 뚜껑을 덮어서 물을 팔팔 끓여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옆에는 물이 끓고 있고요. 저는 이 찜기, 이게 김이 나서 안 되겠는데. 왠지예요? 괜찮으지? 네. 자, 물은 지금 끓고 있고요. 자, 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죠? 자, 찜기 밑에는 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시루 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루 밑이 아니라도 그냥 젖은 면포를 깔아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는 우리가 콩설기도 나오기 때문에 콩설기를 하실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콩설기에 한쪽 부분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시루 밑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떡을 솔로 달라붙지 않도록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은요, 우리가 소나무 잎을 원래는 켜켜이 놓고선 쪄주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나무 잎이 없고 또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간격을 유지해서 다 익은 상태에서는 점성이 생겨가지고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붙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서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팔팔 끓을 때 찜기에다 올려주셔야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재기가 좋겠죠. 바로 이 사이사이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김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끓을 때부터 20분을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불은 센 불을 유지를 해주세요. 센 불을 유지해서 자, 지금부터 20분을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을 찐 지 20분이 경과했으니까 어디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걸 꺼내실 때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물이 막 아직은 팔팔 끓고 있고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만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먼저 자, 불을 먼저 끄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면장갑이 있으니까 그 면장갑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떡이 아주 윤기나게 잘 쪄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떡은 자, 이렇게 옮겨서 하나하나 참기름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표면에 윤기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이 쉽게 마르지 않고 또 떡끼리 달라붙지 않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떡에 참기름을 바르기 전에 보통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 것도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물기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떡의 표면이 예쁘게 나오질 않겠죠. 아무래도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질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한 김이 나간 상태에서 참기름을 하나하나 이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씻지 않고요. 자, 떡을 한번 꺼내 볼 텐데요. 아직은 떡이 완전히 식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꺼내게 되면 아무래도 뜨거워서 좀 위험하겠죠. 손에 달라붙기도 하고. 자, 이럴 때는 떡을 전체적으로 물을 묻히지는 마시고 손을 이렇게 차갑게 물을 묻히셔가지고 떡을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넓은 접시에 떡을 자, 이렇게 건져 놓도록 하고요. 이때는 아직 기름을 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떡끼리 좀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붓을 사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큰 물에다 떡을 넣어서 살살 참기름을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표면에 참기름을 조금씩 일단은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참기름이 아무래도 바닥으로 좀 흘러내려가지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완성을 해서 담을 접시가 아닌 일반 좀 넓은 접시에다가 자, 기름을 골고루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너무 겉돌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자, 어때요? 기름을 발랐더니 떡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자, 완성 접시에다가 자, 떡을 한 번씩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개를 다 담으셔도 돼요. 전량을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14개를 다 담으셔도 되고, 2개는 좀 모양이 이상해서 좀 빼야 되겠다 하시면은 보이지 않게 2개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떡을 너무 똑바로 담으시는 것보다는요, 자, 약간 이렇게 한 45도 각도 정도로 사선으로 담으시면은 더 예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안정감이 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약간 좀 이건 못생긴 것 같아요 하는 떡 2개만 빼고, 자, 이렇게 12개의 떡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송편을 하실 때 주의점은 제일 먼저 콩을 적당히 잘 익도록 삶으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 시행된 제1회 떡제조 기능사 시험이었죠. 콩을 덜 익혀가지고 실격 처리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자, 물이 끓어서 15분 정도 시간을 재셔서 콩이 완벽하게 익게 하시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떡 반죽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이 식지 않는 상태, 팔팔 끓는 상태로 익반죽을 하셔서 가능하면 많이 치대 주셔서 끈기가 생기도록 그렇게 반죽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떡 반죽을 전체적으로 균일한 크기로 등분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12개의 떡이 나와야 되니까 반죽은 12개가 모자라지 않도록 잘 등분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미리 반죽을 해놓은 떡 반죽이 빚는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빚을 때는 조금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물을 가져다가 손에 물을 좀 묻히면서 반죽 하나하나를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잘 치대가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떡을 찌신 다음에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기름칠을 할 때 가능하면 물이 묻지 않도록 해서 떡의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